주식회사 반려동물 김지연 대표입니다.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산업 A부터 Z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이어서 2부에서는 실제 사례 그리고 앞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말 돈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반려견 동반 여행 문화 발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망한 펜션도 돈이 됩니다. 또 이제 유명한 그 유튜브 스타가 있으시죠? 이제 뭐 그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뭐 맥락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 망한 펜션을 활용해서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애견을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펜션뿐만 아니라 또 그 캠핑장도 많이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도 하고, 또 그리고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반려동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한 3년 정도 이제 매년 굉장히 큰 캠핑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걸 진행하고 뭐 매스컴을 통하거나 뭐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이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땅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고 그리고 이제 망해 있는 건물이나 펜션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여기를 바꾸면 강아지랑 동반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정말 뭐 한 달에 한 두세 곳 정도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것들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세워주거나 운영 계획을 좀 만들어주거나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안내를 하다 보니 이제 뭐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좀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대면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뭐 지금 강의하는 중에 질문을 하셔도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애견을 동반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죽어 있는 뭐 그런 건물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또 쉬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좀 공존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자체와 연결해서 좀 더 확장되게 할 수 있고 또 침체되어 있는 여행업을 국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환경은 누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애견을 동반하지 않는 여행이라 하면 사람들이 만족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이 갔을 때는 뭐 아이가 만족하는 공간, 또 어른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갔을 때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 강아지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으면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 중심으로 맞추는 환경을 구성하기보다는 동물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중심으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강아지가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강아지는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은 개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두려움이 있거나 바깥 세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 강아지의 본능은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애견 동반 여행지라고 해서 큰 대기업이나 뭐 이제 조금 시설을 좋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박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행지나 숙박지를 가보면 보통 다 실내에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뭐 매너벨트를 채운다든지 규정을 강화해서 뭐 복도를 다닐 땐 안고 다녀야 되고 안에서는 매너벨트를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을 강아지를 데리고 보호자가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1박에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그런 규제를 당할 바에 차라리 집에 있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고 섣부르게 시작하셨던 분들은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여 조금 더 다져서 새롭게 한번 리노베이션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잘했을 경우에는 뭔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망가진 걸 다시 살리기에는 처음에 했었던 노력의 두세 배를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고객은 보호자와 반려견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보호자가 하지만 보호자가 선택하는 핵심 포인트는 반려견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할 때는 조금 야외 중심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숙박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저도 행사를 해보고 또 여행 캠프도 진행을 해봤지만 이곳에 신청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20, 30대 초반의 여성이 압도적이에요. 남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하지만 또 불편한 점은 좀 되게 싫어하세요. 예를 들면 샤워 시설이나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뭐 캠핑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그 뭐 리조트, 펜션 이런 걸 할 때 뭐 그런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되고 나머지를 야외 활동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개들과 이제 부딪히지 않게끔 그런 에티켓을 좀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서 고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망한 펜션, 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듣긴 했지만 그런 펜션에서는 인테리어로 뭔가 그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럭셔리하게 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실내 공간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좀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부분만 잘 해주시고 야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인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갔을 때 그 강아지가 그 환경에서 정말 재밌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그런 여행지, 숙박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내 중심보다는 야외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강아지용 목욕시설도 구비된 있어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털이 있고 또 이제 야외에서 맨발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스파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면서 보호자들한테 이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놀러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스파에 맡겨서 깨끗하게 이제 씻겨가지고 집에 탁 태워서 이제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씻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질문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뒤에 가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은 누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까를 제가 던졌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려견이 만족하게 놀 수 있는 야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플도 덜어 있긴 하지만 보통 싱글인 여성분들이 개를 많이 키우시고 그분들이 개랑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둘만 있으면 굉장히 또 심심해요. 근데 또 혼자 오신 분들을 만나서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조금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좀 더 맞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오신 분들 또 혼자 온 분들이 같은 견종이나 좀 비슷한 뭐 그런 공통점, 뭐 유기견을 입양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믹스견을 키우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공통점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났을 경우 또 그런 이제 여행지에서 단순히 그냥 숙박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그 A사의 리조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그냥 숙박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바닷가 근처면 뭐 요트 타기라든지 뭐 야외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숲속에 갔을 경우에는 캠핑이나 글램핑 할 수 있는 데들도 있고 또 뭐 청송 같은 데 가면 뭐 온천을 하거나 뭐 사과 따기 체험을 한다든지 또 뭐 도자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환경이라 하면 애견과 동반을 했을 때 아이들이 만족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들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어질리티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에 훈련사가 뭐 직원으로 상주를 하면서 시간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호자와 강아지가 나와서 그 어질리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외 리조트 가면 뭐 요가 같은 거 강습도 해주고 어린이 키즈 같은 경우에 놀이 프로그램 강습해주는 것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저런 어질리티 강습을 해주고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소 대회 같은 거를 열어서 또 그 리조트나 뭐 그 숙박지에서 이제 뭐 재미있는 상도 좀 수여를 하고 뭔가 미니 운동회 같은 개념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강아지와 함께 한다고 해서 사람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아지랑 영화도 굉장히 보고 싶고 음악회도 되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당에도 가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어요. 물론 애견 동반 카페는 가실 수 있지만 뭐 애견 동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가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음악회 가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행지에 오면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데리고 많이 찾아가요. 예를 들면 음악회 같은 경우도 강아지들이 좋은 음악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야외 공간에서 음악회를 즐길 때 옆에 강아지랑 같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리고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뭐 그 재즈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들을 할 수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해주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것들을 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베큐 파티는 어떤 것들이 장점이냐면 사람과 개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먹는 음식 중에 강아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바베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양념 같은 걸 하지 않으면 같이 구워서 너랑 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숙박을 판매를 하시면서 그 바베큐, 애견동반 바베큐 프로그램을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봄, 여름, 가을 시즌으로 해서 뭐 100명 한정으로 해서 그 저녁 타임에 뭐 한 20명 정도 한정을 해서 테이블 세팅을 해서 강아지하고 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베큐를 해서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 아웃도어 키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숙박 플러스 바베큐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질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하는 숙박지가 있다고 하면 그 리조트에 가면 어질리티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날짜만 제대로 잡히면 그 어질리티를 배운 걸 통해서 아마추어 대회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리조트에서 또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숙박권도 판매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또 인기가 좋았던 것들은 도예 체험이거든요. 강아지들이 도예 체험을 어떻게 같이 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밥그릇 만들기, 물그릇 만들기 했을 때 강아지 또 발바닥 찍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또 구워서 보내주고 이러면 굉장히 보호자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고, 또 그 리조트 주변에 좋은 트레킹 코스라든지 또 뭐 강을 끼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카누 타기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청평이나 이런 곳은 뭐 저희가 보트 타기도 하고 뭐 카누 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던 프로그램을 강아지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청평 근처에 있는 뭐 리조트라든지 펜션을 이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숙박만 판매를 하지 마시고 카약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훈련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강습을 통해서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둔감화 수업도 해주고 해서 재미있게 탈 수 있게끔 코스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추억도 좀 쌓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반드시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만들어줘도 단순히 숙박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광고, 홍보 어떤 타겟층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고객층은 사실은 20, 30대 여성분들이세요. 근데 물론 40, 50대,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40, 50대 분들도 개를 많이 키우시고 또 뭐 그렇긴 하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여행도 다니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20, 30대층이에요. 근데 20, 30대층들이 보통 보는 채널이 뭐 인스타나 이제 블로그, 이제 카페도 많이 보진 않으시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광고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강아지랑 같이 뭔가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아지랑 같이 뭔가 어느 공간에 가서 힐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니즈를 누군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좀 따라하고 싶고 나도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와 스누피가 청평에 있는 리조트에 놀러 가서 같이 카약을 배우고 그것 타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하고 싶은 로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 노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냐면 보통의 그 펜션이나 리조트를 리노베이션해서 하시는 분들이 애견 동반 펜션 오픈, 주소 예약 끝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 20, 30대층은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그 홍보 마케팅 전략 자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줄 정도의 그런 이제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정리를 하고 사진 좀 예쁘게 만들고 디자인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그것을 20, 30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후기를 남기고 그분들이 또다시 재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요.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던 캠핑장은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갔던 여행지를 2번, 3번, 4번, 5번 이상 가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왜일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한 군데가 좋았지만 또 그 다음에 가진 않고 또 다른 데 가보고 여기 가보고 겹쳐서 가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내가 리조트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권도 갖고 있던 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갔던 곳이 좋으면 또다시 거기를 가고 또다시 거기를 가고 또 거기 가서 다른 개를 만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다른 여행하고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했잖아요. 여행 커뮤니티.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제 주마다 거기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속 친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특별히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설물을 더 많이 짓고 인테리어를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또 이게 잘 됐을 경우 뭐 옆에 부지나 그 인근 주변을 매입을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뭐 펜션, 망한 펜션으로 몇 억씩 벌기 이게 가능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이용했었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또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내가 매입을 해서 또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광고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광고 매체나 키워드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 홍보 부분만 해도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르긴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가평 애견 동반 펜션 주소, 전화번호, 예약 문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뭐 이제 힐링 여행에서 뭐 프로그램명 뭐 카약 배우면서 뭐 여름 소풍 즐기기라든지 뭐 더 예쁜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한정 판매로 해서 여름에 뭐 100팀 판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어떻게 포장을 하는 것처럼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여행이에요. 같이 청평에 와서 그 리조트나 그 펜션에서 묵게 되지만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율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줄까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음악회에 같이 참석한 강아지들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이제 강아지들이 레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모르셨죠? 강아지들이 레게 음악을 들으면 심신이 굉장히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처음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으나 강아지들이 막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막 짖고 막 이제 뭐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아지가 맞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싫어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들이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타켓이 정확하지 않고 니즈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없는 컨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 때에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 이쪽 반려견 산업에서 어쨌든 경험을 쌓은 그런 전문가들을 같이 이제 섭외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베타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은 프로그램도 컨텐츠도 모두 이제 경쟁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반려동물 동반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인구가 코로나 이후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채널 돌리면 지금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가 되게 부족해요. 그냥 강아지 훈련시키고 문제 행동 수정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놀아주기, 같이 여행 가기, 같이 뭔가 스포츠 하기, 강아지 뭐 육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받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행에 접목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굳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내가 비용을 많이 쓴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두를 하고 내가 먼저 끌고 가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좋은 컨텐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부분이 뒤에 얼마나 큰 돈하고 연결되는지는 뒷부분에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반려견하고 같이 캠핑 또는 글램핑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환경의 캠핑장이 반려견에게 좋을까요? 요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글램핑이나 캠핑 갔을 때는 애견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냥 걔를 모두 다 풀어놓는 곳은 안 가면 좋겠어요. 이제 성격이 활달한 아이가 있고 소심한 아이가 있고 또 버럭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걔를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다 풀어놓는 캠핑장에 갔을 경우 소심한 아이가 그 조금 버럭한 애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싸우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걔만 보면 짖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걔가 때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나를 또 몰아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데리고 뭔가 여행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반려견을 동반했을 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제 리시를 해서 통제하에 데리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하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반려견 동반 여행지가 아닌 그냥 일반 여행지에 가서 제가 컨트롤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 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매너는 어떤 것들이냐면 우선 강아지가 달려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걔를 다들 좋아하고 예뻐하긴 하지만 달려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게 하게 하셔야 되고 또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만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거에 이미 사회화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는 먼저 만지지 않게 그런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고 또 다른 개와 만났을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뭐 이제 짖는다고 하면 좀 반대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하고 여행 갈 때 필요한 용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리시, 이제 목줄하고 하네스나 이제 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뭐 캠핑지에 갔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강아지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히칭 시스템 같은 걸 해서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줄을 연결하고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 이제 팩이나 말뚝 같은 거 박아서 묶어 놓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고 뭐 물이라든지 음료수, 뭐 강아지용 캠핑 장비 중에 뭐 그런 침낭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견들하고 데려갈 시설이 많지 않나요? 대형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소형견 중심이지 대형견은 갈 수 있는 곳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견하고 갈 수 있는 곳들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뭐 물론 대형견은 키우는 게 소형견보다 많진 않지만 굉장히 독보적이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돈을 많이 쓰세요. 일단 많이 먹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큰 차를 타고 다니시고 또 마당이 있거나 큰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견 전용 캠핑장을 해서 1인당 한 500평 정도의 공간을 주고 그곳에서 캠핑하고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할 건데 그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요 한 가지만 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조금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하고 리모델링으로 돈 버는 현장 실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안 쓰고 이제 묵혀둔 부지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큰 돈이 들잖아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또 거기 뭐 PF라는 거, 대출 같은 걸 일으켜서 건물을 짓고 그것들을 이제 분양을 해야
이제 수익률이 맞아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좀 뭐 깊이 들어가면 더 다양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팔아서 이익을 보고 그 건물을 다 못 팔면 손해를 보거나 망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사업이라든지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런 개발이나 분양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상가 같은 것들을 분양도 안 되고 상가도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땅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로 뭔가 돈도 좀 벌고 싶고 이걸로 뭔가 활용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컨설팅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애견 쪽이기 때문에 애견 쪽을 관련해서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토지를 5,000평 정도로 이제 가지고 계신데 그 토지의 이제 용도가 뭐 이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또 뭐 상가도 지을 수 없고 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휴부지 뭐 이제 거의 쓸모없는 땅이었죠. 이제 그런 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성 있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제 했던 얘가 이제 애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가 지금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와서 이제 뛰어놀고 뭐 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한 5,000평 부지에 한 50평 정도의 이제 가건물 같은 것들을 이제 지어서 소매점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커피를 제조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애견 용품도 판매하고 또 거기 안에서 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물들을 이제 작게 지어주고 이제 뭐 한 4,000평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이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주말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방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나 마찬가지 어떤 공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을 바꾸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는 이제 사람들하고 뭐 어떤 좋은 뭐 럭셔리한 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공간에 가서 규제를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아지 도심 속에서 평일날 뭐 있다가 이제 아파트나 원룸 같은 공간에 있다가 주말에 가서 막 실컷 뛰어노는 그런 공간을 더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니즈.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실내보다 야외가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정말 계획만 잘 잡으시면 뭐 그 중간에 이제 센터가 하나 있고 그 5,000평의 부지를 뭐 3등분으로 나눠서 A존에는 소형견, B존에는 중형견, C존에는 대형견으로 나눌 수 있고 C존에서도 대형견에서 뭐 소심한 애, 그 다음에 뭐 버럭하는 아이들, 깨발랄한 아이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또 훨씬 더 세분화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프리마켓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상품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강아지들을 데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어질리티라든지 원반 던지기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컨텐츠와 마케팅 이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구성을 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웬만한 리조트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한 단계,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휴부지에서 운동장 같은 경우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운영하면 2,000명, 3,000명, 4,000명, 4,000명, 최대는 뭐 10,000명까지 이제 모으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반려동물 리조트를 지어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오늘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컨텐츠와 프로그램은 정확한 타겟층을 공략하고 정확하게 그 보호자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망한 펜션 부지든 아니면 뭐 그냥 논밭이었던 유유부지든 아니면 모두가 다 망해서 비어 있는 상가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어떤 좋은 장소가 있어야지만 이게 잘 된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저는 반려동물 쪽이니까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정말 잘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곳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2회, 3회 캠핑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했지만 좋은 공간, 벌판인 곳, 뭐 멀리 떨어진 곳 이런 것을 해봤지만 다 그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했냐면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중요했지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반려견을 동반한 그런 고객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보다 좋은 곳을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이 누적이 돼서 그 고객을 대상으로 그 다음 여행 산업에 이제 그런 고객이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그 여행 산업으로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반려견 쪽으로 전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의 니즈를 모두 종합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지만 국내에서 반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여행지가 제대로 된 곳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해서 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해외여행이 만약에 빈번하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족이 된 강아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애견 유치원과 호텔을 3년 운영했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중에는 유치원에 맡기고 주말엔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얘를 두고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영상통화하면서 계속 울어요. 보고 싶어서. 결코 얘만 두고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번은 가는데 두 번은 안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서 강아지가 없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겐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해 있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은 돈이 되시면 다 잡으셔가지고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서 그것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자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한다고 하면 정말 튼튼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문화가 만들어질 거고 성장을 할 거고 이제 걔를 데리고 정말 제대로 갈 곳이 많아졌구나가 어느 날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계속 그 반려동물 쪽에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행 갈 수 있도록 그런 에티켓을 교육을 하고 또 좋은 여행지가 많이 생겨나도록 이제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도 댕댕이와 함께 유럽 여행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문화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거에 저는 이제 큰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질문 한 거 좀 답변을 드릴게요. 여행 사업을 운영할 때 단골 고객을 유지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반려견이 그 장소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강아지는 1차원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가다가 그 길에서 뭔가 큰 뭐 물건이 하나 떨어져서 놀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은데 놀라거든요. 그게 이제 1차원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한번 박히면 계속 거기 가면 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깨주지 않으면. 이제 이게 반대로 어떤 예가 되냐면 만약에 두렵거나 무서운 경험을 한 공간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이 있는 곳에서는 또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웰컴 뭐 그런 선물 중에서도 강아지가 좋아하는 기호성이 굉장히 높은 간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아지가 오면 웰컴으로 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하고 좀 친숙하게 되고 또 간식도 주고 친해져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골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동물 병원이나 미용을 하는 데는 강아지가 가기 싫어하지만 강아지 간식 가게 하는 집은 하루에 3번도 방문하거든요. 걔가 끌고 가서.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왔을 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단골로 유지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컨텐츠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바빠서 여행을 못 가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 단골 고객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또 더 하나로 나가면 1년의 매출을 모두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즌에 맞는 프로그램을 쭉 짜셔가지고 몇 팀 이렇게 해서 한정 판매를 하시게 되면 1년 매출이 다 나가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고객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상품 판매라든지 뭐 용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맞아요. 간식과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 맞습니다. 반려견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이제 달리기, 그리고 야외 활동, 그리고 보호자랑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는 또 무리동물이고 보호자랑 외부에 같이 갔을 때는 믿는 사람이 보호자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착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리조트에 펫프렌들리 좀 만들어 놓고 리조트는 들어가는데 강아지는 여기다 맡기고 가는 걸 하면은 애견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를 여기 두고 나만 가서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을 반려인이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려견 그 동반 여행 산업 A부터 Z까지 1, 2부에 나눠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만 갖고 있다면 뭐 크게 하드웨어나 뭐 이제 그런 예산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